일단은 오늘 2019학년도 수능 한번 같이 봐보자고. 지금 이게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 확장을 시켜가지고 보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봐보자. 일단은 법지문 이거 2019학년도 지금 수능을 보게 될 건데 이제 여기다 써볼까? 2019학년도 그 수능을 보게 되면은 특히 여기서 지금 법지문 지난 이제 2021학년도 수능 최근에 봤잖아, 그치? 이거하고 이제 연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지? 2021학년도 수능을 2019학년도 수능으로서 한번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 이 글 읽을 때 느끼지 않았어? 비슷한 게 있고 그렇지?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하게 느껴졌어? 그냥 개념이 비슷한 개념이 되게 어떤 거 예를 들면? 채권 채무라고 그렇지. 채권과 채무에 대한 얘기였지. 그리고 이 채권과 채무를 조금 더 상위의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단어로 바꿔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채권은 권리지, 권리. 채무는 뭘로 바꿔볼 수가 있어? 그렇지, 의무지. 그리고 이 글이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하나 던져주는 게 있었는데 2021학년도 수능을 풀기 위한 단서가 신기하게도 여기 들어있다는 거야. 그치? 왜냐면 2021학년도에서 이제 수능에서 이제 나왔었던 어떤 그런 법학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담보해야 되는 사고방식이 있지. 이게 바로 뭐야? 어떤 이제 그 법적인 주체 A가 있고 또 법적인 주체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A하고 B가 모종의 관계를 맺어, 법적인 관계를. 그럼 그 법적인 관계가 무슨 매매가 될 수도 있고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든지 될 수 있겠지만 이 둘 사이의 법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했을 때 반드시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어? 얘가 권리가 있으면 얘는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거지. 그리고 B가 이제 그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뭐가 있어? 또 책임이 있지. 또 권리가 있지. 그리고 또 이제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A는 또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생기는 것이 이제 법적인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이 B하고 이제 어떤 그런 매매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 그렇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이제 A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제 B한테 파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봐.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팔면은 얘한테는 이제 어떤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야? B로부터 어떻게? 어떤 권리가 생겨? 돈을 받아내는 권리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그 B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이제 돈을 줘야 되는 뭐가 생기는 거야? 의무가 생기는 거지. 그럼 반대로 이제 그 B의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아파트를 자기한테 양도해야 되는 채권이 생기는 거지. 에이, 너 나한테 아파트를 양도해라고 하는 그런 채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A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또 이제 그 의무가 생기는 거야? 얘한테 아파트를 반드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의무가 생긴다라는 것이지. 알겠어?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해서 얘가 지금 의무를, 사실 의무라고 쓰면 안 되고 채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겠지. 그래서 이 채무를 실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뭐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 글에서 보면은 변제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먼트를 가지고서는 법적인 지문에 접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다는 말이지. 이 글뿐만 아니라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는 저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2021학년도 수능에도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그래서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자, 여기서 하지만이라고 하는 거에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지.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지금 바로 계약이 되겠지, 그치? 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르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제 무슨 점이 다른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겠지, 그치? 어떤 점이 다른가? 다르다는 데서 도대체 어떤 점이 다른가? 자,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포인트를 줘서 강세를 둬서 글을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슨 점이 다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읽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필자가 여기서 글을 쓴 어떤 사고방식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건 없어. 그냥 다르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지 그냥 이거를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필자가 이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그 세팅은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그 수능 비문학에서 요즘에는 뭐 독서라고 많이 하는데 선생님 때문에 비문학이 했으니까 이런 수능 비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문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 그치? 첫 번째 문단에서 많은 힌트가 나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를 건 없어.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많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가보자.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의 의사 표시가 어떻게 돼?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대. 여기서 지금 써라고 하는 이 어미에 조금 귀 기울일 필요는 있겠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겠지. 이제 국어에서 써라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 안에 뜻이 담겨 있는가? 바로 도구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래?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의 의사 표시와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사 표시 이 두 개가 지금 합치해서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생각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위에서 얘기했잖아. 뜻이 맞아서 약속을 한 거. 그치? 지금 둘이서 뜻이 맞아서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것이 도대체 일반적인 약속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야. 아까 얘기했지. 법률 효과를 이제 발생시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글을 차근차근 읽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방의 의사표시와 상대 의사표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제 매도인이 생길 거야. 매도인이 누구야? 파는 사람이지. 매수인은 누구야? 사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게 두 명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발생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법적으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진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무라고 써놓고 일단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한테 뭔가를 지금 의무를 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데, 그러니까 권리도 갖는다. 이거 화살표의 방향은 물건이나 돈이 이동하는 방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매도인은 했고 여기는 그리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로 사실 여기서 반대로 읽기 전에 어느 정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빈칸을 채워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한번 해볼까?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매 대금을 지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다. 지급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럼 매수인은 이런 권리에 따른 뭐를 가질까? 바로? 그렇지.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가진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얘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 아파트라든지 어떤 계약물 어떤 그런 대상을 얘한테 이전시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글을 여기서 읽어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법적인 사고방식이. 그지?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해하는 관계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문단에서 퍼펙트하게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담보가 되지 않으면은 이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절대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지. 알겠어? 하나 꼭 기억해야 돼. 네, 자, 잠깐만.